오늘 주제가 애국계몽기 작품에 투영된 조선인의 삶입니다. 흔히 이제 애국계몽기란 하면 1894년서부터 1910년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이제 개화기다 라는 말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개화기는 여기에 보게 되면 열 개자에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네를 열어주었다는 뜻으로 이거는 경성제육대학에 있던 일본인 교수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 국사학과였던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병도 교수를 비롯하는 사람들이 계속 개화기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개화기란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애국계몽기는 애국과 계몽이 주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울어져가는 조선을 새롭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1894년 갑오 농민운동을 기점으로 이제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민씨 일족들이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게 자기네들의 실수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조선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빌미를 줘가지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1905년 을사늑약이 벌어지게 되고 1919년에 3.1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까지 우리가 이제 애국계몽기를 잡는 최원식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3.1운동을 3월 1일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때 이제 고정 인산날입니다. 고정 장례식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의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례식을 하는 날을 통해서 이때 우리가 비폭력 운동을 해보자. 그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근데 유학자나 계몽주의자들은 똑같이 뭐냐? 여자가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뭐냐? 어머니가 사서 삼경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어머니들이 학당에 가갖고 신식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게 이제 이화학당 이런 데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볼 사람이 매천 황현입니다. 황현은 여기 전북 김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김제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모든 레이더망은 다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그러니까 1902년에 쓴 건데 여기 보면은 똑바로 하늘을 꿰뚫는 연기 먹물 같은데 화륜선은 나는 듯이 칠산 앞바다를 건너가네. 다른 사람들은 화륜선이나 이 기차들이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화륜선은 검은 연기의 확산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잠식을 의미했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에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90년서부터 1945년까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는 무지만이 알아도 이 시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남들이 많이 하는 민족지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이제 친일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일본 놈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잔인했던 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광화문 앞에 그 안에 중앙청이 있었던 거를. 그래서 중앙청, 그러니까 그게 총독부 건물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총독부 건물은 거의 일자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날일자로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청 봐보세요. 옛날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본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일본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총독부 건물은 없앤 게 잘하긴 했는데 그 대신 이게 거기에 왜 있었는가, 왜 없었는가, 왜 없앴는가, 독립기념관을 왜 만들었는가 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